자,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앞으로 수업이 진행될, 그러니까 수업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각종 교환 같은 걸 이제 전달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개인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따로 제 외장하드를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가 있는 경우에는 외장하드 안에 폴더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USB는 안 돼요. USB는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외장하드 같은 거를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사용자 홈폴더 위치 기억나시죠? 이 사용자 홈폴더 안에다가 작업할 폴더를 만드시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못 하겠죠.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실제 폴더 이름은 유저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아이디로 된 폴더 안에다가 작업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폴더 이름은 영문이어야 합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빼기 기호나 언더바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작업 폴더를 이제 워크스페이스 웹3라고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과목별로 폴더를 쭉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떤 과목들을 하는지는 이제 큼지막하게 미리 보셔야 되니까. 더 키우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지금 여기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 확인하셔서 미리 과목별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사실 폴더 관리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폴더 관리하는데 뭐 크게 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업의 이제 큰 줄기는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도 있어요. 자, 0번 컴퓨터 활용 폴더 안에 아까 배포해 드렸었던 PDF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틈틈이 조금씩 이제 마치 번외편처럼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과목 자바 프로그래밍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PDF 비밀번호는 아마는 123 QWE 느낌표 골뱅이 샵입니다. 네, 톡방에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네. 잠시만요. 아, 자, 비밀번호 정정할게요. 파일을 다시 배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처음에 받으신 파일 삭제하시고요. 지금 다시 올려드린 걸로 받아주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린 걸로 이제 수정한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과목 자바를 시작해 볼게요. 전공하신 분들은 좀 초반은 많이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공생 버프가 통하는 게 아마 한 달 남짓일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져서 정말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컴퓨터라는 기계한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력서 같은 그 문서나 아니면은 레포트 같은 거 작성할 때 보통 워드 같은 프로그램 많이 쓰죠. 워드나 한글 같은 거요. 이 프로그램 안에 저장해라, 어떤 내용을 검색해라, 수정하고 어떤 작성된 내용을 지우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러한 개별적인 명령어들을 목적에 따라 한 단위로 묶어놓은 이런 형태를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즉 명령어의 모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덩어리는 이진수밖에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이진수로 이루어진 컴퓨터 언어를 기계어 혹은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한테 전달하기 위한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이진수 체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이진수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인공적인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자연어를 쓰는데 컴퓨터는 011, 01 뭐 이런 식의 기계어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 중간 단계 수준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계어로 변환이 돼요. 사람은 우리가 쓰는 말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걸 기계어로 바꿉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은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바뀌어라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자 하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 윈도우 32비트용, 64비트용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하고 아이폰용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작동하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환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종류를 안 가리고 다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개발자가 컴퓨터 종류마다 코딩을 따로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노가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1세대에서 이제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요. 조금씩 실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1세대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이진수들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진짜 사람이 기계어로 코딩을 해요. 2세대 언어는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이진수를 직접 쓰긴 힘드니까 알파벳 기호 형태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그 다음 언어가 3세대 언어인데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 언어예요. 이걸 고급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사람이 사고하는 형태랑 비슷한 체계를 갖추게 된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에 더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다. 오늘날 쓰이는 게 이거고요. 우리가 쓰는 자바는 4세대 언어입니다. 초고급 언어는 아직까지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GPT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 라고 딱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락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걸 완전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자, 그림으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진짜 이진수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 형태로 변환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데, 초창기 언어는 애당초 처음부터 기계어로 코딩을 한 거예요. 기계어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천공 카드라고 하는 카드예요. OMR 카드처럼 생긴 건데, 펀치로 구멍을 뚫으면 거긴 1이고요. 안 뚫으면 0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 다음 세대가 이 이진수를 알파벳 기호 형태로 바꾼 거예요.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은 전혀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수학식에 기반해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는 다루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다라는 거에 동의는 못하겠고요. 언어 구조가 컴퓨터 처리 구조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매우 빨라요. 대표적인 언어로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 같은 데서 가장 처음 접하는 언어가 C예요. 4세대 언어는 오늘날 쓰이는 대부분의 언어예요. C++, 비주얼 베이직, 자바, 그 밖에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되게 많이 있어요. 상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세대 언어. 뭐 이건 조금 이따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바는 4세대 객체지향 언어다. 사실 자바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런 세대별 특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또 면접에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자바는 4세대로 구분되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바는 이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근데 컴파일과 인터프리터가 뭔지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환경마다 변환을 따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코딩을 따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면 어디서든지 똑같이 수정 없이 작동한다 라는 게 자바의 모토예요. 자, 이런 특징을 플랫폼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윈도우건 맥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단계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자바 바이트 코드가 어떤 건지 지금 설명을 들어야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바 바이트 코드.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요. 객체라고 하는 단위로 코드를 짜요. 사물이죠. 쉽게 말하면은 화면상에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객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작성해둔 코드가 여기저기에서 재사용이 가능해서 개발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수정하기에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유지보수에 용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나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이니까 지금 일일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번 코딩하면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옆에 있는 표는 그 매년 초에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확인을 한 거예요. 현재 자바가 전 세계 1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요 과정을 배우고 나면 이제 자바 기본 베이직을 공부하는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바로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작성 규칙, 문법이라고 합니다. 문법에 대해서 습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 구조라는 형태를 볼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부분은 코딩 테스트라는 형태로 경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이 자바라는 과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코딩 테스트 응시도 가능해질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웹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자바를 쓰는 또 다른 분야가 안드로이드 개발에서도 자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렇게 확장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를 봤는데 사실 저도 책 사면은 앞에 있는 개요 같은 거 안 보고 잘 넘기거든요. 아마 지금 요 내용도 직접적으로 뭔가 실습을 해보기 전에는 와닿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책 사면 앞에 개요 부분 안 읽는데 막상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 되니까 앞부분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시간 날 때 한 번 이상은 다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3시까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 설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봅시다.